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취통증의학과 조교수 김규남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수술은 팀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과에서 환자분과 수술을 하시기로 결정을 한 이후에는 환자분의 질병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의학과나 내과 등의 협진을 의뢰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환자분이 수술을 하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상태에서 마취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술 중에는 수술하시는 분들은 수술에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체온이나 혈압, 맥박 등을 면밀하고 세세하게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취통증의학과가 환자를 의식을 소실시키는 것들을 시작으로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혈압이나 맥박, 그리고 체온, 그리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수술방에서의 내과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마취통증의학과 역할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수술 중 마취가 깰 수도 있나요? 저도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마취 방법은 정맥 마취제를 통해서 환자 의식을 빠르게 소실시킨 후에 흡입 마취제를 사용해서 환자분들의 의식을 계속 소실시키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혹시 사고로 인해서 마취약제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 환자분의 의식이 깨는 경우는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취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의식 깨어 있는 상태를 마취 중 각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보통 한 0.2%에서 0.3%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취 중 각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이 환자분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고 적절한 마취 깊이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취 심도를 관찰하고 있는 마취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중 마취 각성에 대한 염려는 거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신 마취는 마취 약제를 사용을 해서 중추신경 전체를 억제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의식을 소실시키고 통증을 억제하고 이렇게 그런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게 전신 마취가 되겠고요. 전신 마취를 하는 동안에는 환자분들의 모든 근육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은 자바로흡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관삽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기계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 전신 마취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수면 마취는 의식하 진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전신 마취와는 다르게 환자분이 자극을 주면 깰 수 있을 정도로만 재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시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술을 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불안하고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 있고 가장 전신 마취와의 차이점은 기계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수면 마취가 전신 마취보다 조금 쉬운 마취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수면 마취도 전신 마취와 마찬가지로 면밀하게 기저질환 확인이 필요하고 일정 시간 금식을 거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노인 환자에게 마취, 더 위험한가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85세 이상의 연령분들이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 환자라고 지칭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정말 숫자적인 나이보다는 생리학적 나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통 노인 환자분들의 같은 경우에서는 70대 이상에서는 약 2.9% 정도 수술 후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는데 90살 이상의 환자의 경우에서는 약 8.4% 정도의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률이 나이가 들수록 증가되는 이유는 몇 가지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고혈압이나 당뇨, 심부전증 같은 기저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원인이 되는 것은 나이가 드심에 따라 심장이나 폐기능, 신장기능 등의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환자분을 마취하는데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일시적으로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선망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술 후 한 달까지 약 30% 정도 환자에서는 보고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술 후 3개월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치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환자에 있어서는 젊은 환자와 비교해서도 동일한 수술을 받을 때도 세밀한 마취 방법이 필요하고
수술 이후에도 많은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과 마취 방법의 발달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염려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수술 전 금식, 마취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저희가 마취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은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삽관이라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기도삽관은 입안에 저희가 긴 관을 넣기 때문에 환자분은 구역반사를 이루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 구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토가 발생하게 되면 위산이 이제 폐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러한 위산은 굉장히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소량만 폐에 넘어가도 굉장히 큰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후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크게 위험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서는 수술 전에 8시간 정도는 금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소아의 경우에서는 6시간 전까지는 금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밥심으로 수술해야 된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수술 전 금식은 꼭 지켜주셔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술과 흡연, 마취에 영향이 있을까요? 만성적으로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마취제의 교차 내성이 있는 경우는 마취제에 대한 반응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 많은 양의 마취제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수술 직전에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오시는 분들은 마취제에 대한 민감성들이 떨어져서 저희가 드리는 마취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술을 드시는 분들은 마취제에 대한 반응을 저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술 중에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약 4에서 6주간은 금주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흡연이 같은 경우에서는 몸 안에 축적된 땀을 배출하는 그러한 보호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동안에 기관지 안에 가래가 참으로써 호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기관지 수축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는 흡연은 반드시 4에서 6주간 피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몸의 산소 운반 능력을 확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48시간 이내에 짧은 금연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금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마취로 인한 후유증과 부작용, 무엇이 있나요? 현대 마취의학이 발달되고 환자 감시 장치가 비약적으로 발달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후유증들은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은 기도삽관으로 인한 후유증인데요. 기도삽관은 환자분의 기도에 긴 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마취 이후에 인후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삽관 과정에서 환자의 치아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환자분은 깨시면서 통증으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꽉 깨무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치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은 환자분들은 전신 마취를 한 후에는 기계호흡을 하셔야 되는 경우로 인해서 있는 합병증으로 폐렴이나 무기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 약제에 의한 오심이나 구토 아니면은 배뇨 장애 등의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합병증 외에 심각한 합병증들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회복실에서 마취제의 효과가 지속되거나 기저질환이 심하신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호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산소수증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저혈압이나 부정맥, 심근어혈 등의 심혈관계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들을 가장 잘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잘 관리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합병증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도 환자분들이 기계호흡을 하기 때문에 무기폐나 폐렴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호흡이나 기침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호흡 방법에서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 잠깐 3에서 5초 동안 참으시고 나서 입을 모으시고 천천히 숨을 내뱉는 것이 심호흡의 방법이 되겠으며 심호흡을 하시는 동시에 인위적으로 기침을 유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무기폐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이어트 약제나 한약 제제들은 수술 전에 수술하시는 분과 상의하셔서 복용을 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